네, 지난해 11월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당시 경찰은 문이 닫혀 못 올라갔다 해명을 했는데 사건 당일 CCTV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건물로 올라갑니다. 조금 뒤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남성 경찰이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는데요. 건물 밖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황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다급히 1층으로 뛰어내려온 여성 경찰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다고 손짓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남편만 뛰어 올라가고 경찰관 2명은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 사이 현관문은 닫혔고요. 여자 경찰은 삼각봉과 테이저건을 꺼내 들면서 다시 한번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고 3분이 넘게 지나서야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는데 피의자는 이미 남편과의 몸싸움 끝에 제압당한 뒤였습니다. 네, 경찰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났고 오히려 피해자의 남편이 뛰어올라가 가해자를 제압했습니다. 이수희 위원장님, 지금 보신 이 모습 사건 발생 당시 사실 경찰의 해명과 대비되는 모습 같은데요. 저 출동했던 여자 경찰은 그 다른 정말 성실하고 사명감 있게 일하고 있는 다른 여자 경찰들의 명예까지도 참 훼손하게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저는 저 남자 경찰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뭐 젠더 문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두 경찰 모두가 우선은 상황 판단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동료 경찰이 이 칼로 목이 찔렸다고 피해자가 목이 찔렸다고 설명을 했는데 왜 같이 밖으로 나오죠? 예. 그리고는 그 문이 잠기니까 현관문이 잠기니까 무슨 영화 보고 나왔습니까? 그 상황을 재현이나 하고 앉았고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 저거는 그 경찰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특히나 저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이 피를 보고 나서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었죠. 경찰은 과거에. 피를 봐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것이 안 맞는 사람이 왜 경찰에 갔는지도 납득이 안 가고요. 이거는 지금 저 피해자는 지금도 반신불수로 그 가족들이 그 피해자를 돌보느라고 경제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런 경찰이 저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국가가 이거는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뭐 사건 당시에 잘 기억을 못한다고 경찰관들이 얘기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도 있고 상당히 좀 얘기가 다른 상황인 건데 사실 이 건물 CCTV뿐 아니라 출동 당시 경찰의 바디캠 영상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측은 이 출동했던 경찰이 감찰 조사 후에 이걸 좀 바디캠을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지금 경찰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거짓말을 했었나 지난 11월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젠더 갈등까지 나왔었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경찰이 어디에 올린 글 가지고 그러면 경찰이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럼 근본적인 그럼 경찰의 역할 사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회의하게 만든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라는 게 현장에 갈 때 몸에다가 이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그 영상이 없다.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 CCTV 어디가 다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녹화된 게 없다. 그래서 감찰을 했더니 영상이 뭐 지워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해명이 그 용량이 너무 꽉 차서 출동 당시에는 녹화가 되지 않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개인도 무슨 녹음이 되면 이거를 다 지우고 새로 하는데 그럼 과연 진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기본 자세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찰이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뭐 경찰청장이 뭐 전국 단위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네, 일단 뭐 경찰은 이 용량이 다 돼서 녹화가 안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이 CCTV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서 공개가 된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 호소와 함께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사람만 빨리 데리고 내려갔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한두 살짜리의 그 인지 능력을 가진 중환자로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피해 보상은커녕 국가와 경찰은 잘못이 없다면서 법원에 기각해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을 제압한 게 경찰이 아니고 이 피해자의 남편이었잖아요. 이 뭐 피해자 가족 보신 것처럼 당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든 경찰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부실 대응, 뭐 늑장 대응 이런 상황, 뭐 비판을 경찰이 면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피해자 남편분의 경우에는 이게 국가배상 청구를 하니까 그 국가 쪽 측에서는 아마 그 우리는 잘못 없다라는 그런 답변서가 왔을 거예요. 그게 뭐 재판이라는 게 늘 그러니까 아마 더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중요한 거는 뭐라 그럴까 이 법적인 그걸 떠나서 경찰이 저런 모습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저 CCTV 영상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거기에서 경찰관을 뽑고 아니 여기에서는 정말 다수의 정말 헌신적인 경찰들이 계신데 저 두 사람 때문에 그 뭐 집단으로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 경찰의 저런 대응 능력이라든가 특히 저런 이전부터 계속 그 층간 문제로 인해서 그 신고가 계속 빈발했던 이런 상황들 그리고 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좀 교육 매뉴얼, 대책 매뉴얼부터 좀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